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방송에서 이재명의 소환 일자와 관련된 중앙일보의 분석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검찰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예, 검찰에서 9월 4일날 잔소리 말고 나와라. 최종적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송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연찬에 관련 이재명의 모두 연설 그리고 이제 출두와 관련된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연찬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찬의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수도권 위기를 가지고 또 일부 이 논쟁적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전경련에 이제 고문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준석이의 또 이 평가 수도권 위기능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야, 간독하요. 장원 간첩단 완전히 그동안에 재판을 못 받겠다고 버텨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장원 간첩단이요. 참 대단하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양심수다. 그러니 전부 다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는 단죄의 대상이 아닌 존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거 말이죠. 이거 정신병자들 같아요. 예, 이런 간첩단, 야,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을 자기네가 유리하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 만족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존경을 받아야 된대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공자원이 연일 지금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을 내고 있어요. 이 공자원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국정원에서 전면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 보도가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잖아요.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것도 국정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미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단죄하는 분위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금 이제 공작원에 씨를 말리는 이런 형국인데, 왜? 이게 간첩 조직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제서야 전복 한번 조사하고 있다, 조사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보도가 오보임을 바랍니다. 조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서 조사하느냐, 그리고 조사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되느냐, 심각한 국정원의 업무 수행 실태가 아닌가, 이런 지금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보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는데, 요거는요,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 소환될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요, 좋은 무슨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매일은 아니죠. 이번에 이제 이 4번 출두를 했는데,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출두하는 장면, 아예 법원에 출근하고 있어요. 검찰에도 아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요, 부끄러운 저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민당에서 가관이잖아요. 아니, 범죄인이, 그것도 범죄인이 뭐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지 멋대로 검찰에 가겠다 말겠다. 이거 검찰 무시 현상이고요. 예. 이거는 뭐냐? 내가 탄압받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많이 주려고 하는, 탄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사를 또 받겠다고 하는 당당하다는 측면, 이러한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노골적으로 이 검찰을 농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검찰농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요, 이재명 때문에 의정농단, 그런데 이제 검찰농단까지 있고, 그 다음에 법원농단까지도 있어요. 왜? 법원에 가서도 계속 거짓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수원지검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재명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다. 그런데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내달 11일에서 15일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8일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28일이 오늘입니다. 조금 전입니다.
4달 4일 날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다시 요구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달 4일 밝혔는데요. 이미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인가요? 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예,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4번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5번째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번 주 소환은 수원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으로 500만 불, 800만 불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800만 불만 보낸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거의 왜냐하면 뭐 거간 비용도 내야 되고 또 다른 입장료도 내야 되고 이 또 북한 관리들한테 슬그머니 이 언더 더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 무슨 돈입니까? 이게 조금 부정한 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한 1000만 불 정도가 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불이라 하더라도 100억짜리 지금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지만은 김성태가 연이어서 폭탄 발언을 법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계 맞다. 이재명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화영까지도 이 김성태의 이런 이 폭탄 발언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게 아니면 이제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의 이런 뻔뻔스러움 그리고 이 부인하는 태도를 보면 참 이거 가관이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가 최근 들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나를 노상강도 비교해. 그러면서 왜냐면 이재명이가 노상강도라 했잖아요. 노상강도한테 무슨 경범죄 처벌법을 들이대냐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더 열이 받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김성태는 그동안에요. 본인한테 직접 이재명의 선거 비용까지 대줬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고 이재명의 측근들을 갖다가 사회이사로까지 이 자리를 줘가지고 매월 말하자면 챙겨줬다. 이러한 내용까지 전부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방용철 부회장을 통해서 이재명의 모친 상태 100만 원을 조의금으로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죄과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사법방해죄로 이재명 주변 인물들을 줄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9월 4일 날은요. 이재명이 불렀죠. 그 다음에 박찬대를 불렀어요. 박찬대 아주 친명 핵심이잖아요. 박찬대가 말하자면 이 사법방해죄의 핵심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가 부인도 만났죠. 그 다음에 이우일 용인갑 지구당 위원장도 또 만나서 이화영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법방해죄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참고인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피의자 전화는 일단 부르면 끝이다. 피의자로 바로 바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천준호 비서실장도 9월 4일 날 나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월 4일 날에 말이죠. 이재명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부 다 소환한 날이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천준호와 박찬대 얘기를 듣지 않고서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법방해죄까지도 이재명에게 굉장히 무거운 죄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더 이상요. 한동훈 장관 얘기한 대로 화투 게임 하듯이 검찰 소환 일정을 마음대로 농락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재명 관련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의 오늘 연찬에 관련 내용인데요. 자, 김기현 대표의 이제 모두 연설이 되겠죠. 모두 연설을 통해서 이제 위기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이 지도부하고 그리고 일부 수도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 아주 확고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위기론의 극명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되어 있는데 오늘 연찬에는요, 인국공의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요, 이거야말로 매우 건강한 논쟁이다. 실제 어려운 지역이고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이 다가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필승 전략 중에 하나가 인재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좋은 인물이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취약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계파를 초월하겠고 개인적인 후보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3구 초례 아니라 10구 초례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발표했는데요. 부디 저는요. 부디 그야말로 이 말대로 반드시 공천을 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저도 뭐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건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싹 다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이러한 오늘 이 모두 발언이 그대로 시행되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지도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안 해요. 누가 인재 영입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수도권 위기론의 지금 한 중심에 서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구죠? 사무총장 이철우가 아니라 이철규 사무총장 윤상현 의원을 경고 입장까지 내놨어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 자제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윤상현 의원이에요.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우리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데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 지역만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연찬에 참석한 이진복 수석도 수도권 위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든 얘기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네임밸류 높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 출마할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다. 상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여권 주류와 비주류 간의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너무나 크거나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 초대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윤심만 따라가니까 대통령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은 엄석대가 아니고 엄석대를 쫓아낸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바로 잡겠다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이게 지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이준석의 이제 발언도 차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기는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수도권에서는 가깝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지지율이 한 40% 정도, 44%에서 45%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러면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알긴 알아요. 본인에 대한 보수층의 인식이 안 좋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최소 44, 5%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당층으로 나오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정권 심판론 쪽에 가까이 서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당선될 것 같지 않아도 비슷하게 싸울 것만 같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재가 몰려드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 덕담을 건넨 거 이게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요. 딱 5개월 전에 두들겨패서 내출 때는 언제고 지금은 뛰어난 인재라고 축켜 올리고 이런 것에 두 번 속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또 비판하고 있네요. 남해안 수산물 어업에 피해가 있는 부분을 일본이 5년치 정도는 다 수매하라. 이런 협상의 묘가 나왔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시도를 안 했다고 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민들은 어떤 이유로 수산물을 안 사 먹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정부의 반응은 괴담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분들은 괴담의 문제가 아니다. 뭐 사실 이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야당이 괴담을 버티는 것에 비해서는 어민들의 피해는 좀 생각보다는 작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의 이 해산물, 이 판매량이 휴일에 보니까 대폭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 창원 간첩단, 야,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창원 간첩단 그동안에
이 재판을 사실상 거부해 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창원 간첩단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재판을 지금 계속 지연 전략을 써왔고요. 민변 변호사만 30여 명이 붙은 이 간첩 사건이 무려 6개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간첩 사건, 이 창원 건은 지금 2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재판은 제자리에 지금 뭡니까? 제자리에 남아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 창원 간첩단이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렸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 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보법과 윤석열 정부의 대공수사를 비판을 해도 유만부동이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양심수가 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 국정원과 이 검찰의 이 수사를 이 비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우선요. 실언 확인하는데 인정신문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몰이로 인해서 자기네가 희생을 받고 있다. 희생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참 답답하네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부 이 얼굴을 까게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창원 뭐라고 그럴까요? 이른바 창원 가출단 사건이 이렇게 중요 사건으로 된 것은 지속적 종북몰이로 이익을 보려는 극우 보수 세력 때문이다. 극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후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공안 정국을 조사하고 있다.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양심수, 정치적 양심수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국보법에 의해서 단절될 죄인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한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국보법은 빨리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도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재명이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이도 검찰 공소장 이거 조작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검소장에 검찰이 조사한 공소사실과 범죄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됐으므로 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의 적화 통일 노선을 추정해서 자통을 결성했다. 그리고 지령과 공작금도 받았다. 그리고 충성 결의문도 북한에 보냈다. 이러한 이 기본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대로 검찰도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원 간접단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공자학원이 되겠습니다. 자, 공자학원 참 이름도 참 그러네요. 자, 여기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자학원이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간판을 달아놨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공자학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중국어 어학시험마저도 이 공자학원에서 가르치고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좀 여러분께 준비해 드렸는데, 이 연세대학교, 이 외국어 학당, 연세대학교 공자학원, 그리고 연세차하을연구소, 연세대학의 이 공자학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국내 최고 사립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자학원하고 연세치열연구소가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에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대학 22곳, 그래서 국내에 지금 성업을 하고 있는 것이 총 39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런 공자학원은 지금 이제 정일성 사건이 지금 심각한데, 북한 군관을 장악했던 정일성을 기리는 동요 경연 대회까지도 광주 MBC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공자학원의 국내 침투 활동은 굉장히 노골적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공자학원은요, 이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달리 체제 선전과 촉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공통적 우려이고 또 실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요, 공자학원이 한때 118곳에 달았지만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현재는 95%가 전부 퇴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이 강남 역삼동에 이 본부가 있는데,
이게 이게 서울공자아카데미죠. 전국의 대학 22곳, 그리고 중고등학교 16곳, 39곳의 공자학원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민호 공동대표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공자학원은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기구다. 그래서 한국의 친중파를 집중 양성하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학원은 실제로요, 중국 공산당의 통전부 간부 출신이 우두머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방수사국에서도 이거야말로 미국 내 중국 간첩 활동의 거점이다. 그래서 미국 내 중국인 동향, 중국 민주화 인권운동을 감시하는 기지로 활용됐다. 이렇게 미 방첩 당국에서 판단을 하고 거의 다 퇴진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성업 중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요, 이 중국어 공부하는, 그리고 중국에 유학하고 취업하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면은요, 중국어 공인시험에 고득점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당국은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교육시킨 뒤에 유학을 보내주는 루트로 공자학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학비, 기숙사비, 용돈까지 모두 중국 거의 당국에서 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민호 대표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 체제의 감사함을 느끼고 중국 공산당 친화적인 한국인 그룹이 양성되게 되는데 중국이 30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런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빨리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미국과 같이 공자학원의 활동, 이거를 차단, 폐쇄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요, 이 자료화면을 좀 확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데 필요한 그런 지금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